안녕하세요. 여유의 수업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그 물가 상승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엔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올해는 1,100원이 돼야 살 수 있다면 그 차이가 바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오늘 살펴볼 핵심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기. 둘째,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기. 셋째,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방법 생각하기.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돈의 구매력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 과자 한 봉지 가격이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현상은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기 인플레이션은 경기 회복이나 수요 증가가 원인일 수 있고, 장기 인플레이션은 화폐 공급이 많아지거나 경제 전반 구조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닿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식료품, 공공요금 등 생활비가 더 듭니다. 둘째, 예금의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죠. 즉, 명목 금리는 그대로여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겁니다. 셋째, 채무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돈의 시간 가치와 연결됩니다. 돈은 가진 순간보다 미래에 받을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가 변화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쉽게 비유로 풀어볼게요. 인플레이션은 마치 강물 위의 배와 같습니다. 배 위의 물이 조금씩 차오르면 배 위의 승객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배가 커지지 않으면 결국은 옆 사람끼리 밀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의 가치가 차오르는 물과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자산이 배와 같다는 겁니다. 물이 차오를 때 자산 크기도 같이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연 2%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였다면 명목 이자 2%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죠.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 수익을 본 셈이 됩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물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자산은 가치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따르기도 하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 수 있죠. 그 과정이 경기 둔화를 부를 수도 있고요. 이런 흐름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옵니다. 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등 공공요금도 따라 올라갑니다. 여행, 외식, 교통비 등 생활 여가 비용도 영향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의 신호일 수 있어요. 즉,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높으면 생활이 힘들고 너무 낮으면 정체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첫째,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하기.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을 섞어서 보유하는 것. 둘째, 실질 금리에 주목하기. 명목 금리만 보지 말고 물가를 뺀 실질 금리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비율 조정하기. 필요하면 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경제 상황은 변하니까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급함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의 힘을 믿는 것도 필요해요. 작게라도 꾸준히 하면 복리의 마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그 영향과 대응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돈의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우리 삶의 물가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고요. 셋째, 자산 분산과 실질 금리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 포인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예금만 있다면 작은 비중이라도 다른 자산을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금리와 물가 흐름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금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속도보다 지구력이 중요하니까요. 끝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천천히 가도 꾸준하면 도착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여정에도 이 말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